꼭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거는 이해에 해당해요. 수련하다가 운행을 하잖아요. 기운행을 이렇게 돌리던가 아니면 팔다리로 옮기던가 돌아가는데 이제 공부를 조용한 곳이 아니라 조금 시끄럽거나 일상 도시에서 하다 보면 만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뭐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방문자가 올 수도 있고 바깥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냄새, 가스냄새, 공기 황사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것이 있을 때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리면 기술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기가 어긋나 버린다고요. 엄한 곳에 빠져나가 버리면 뭐 주화인마나 뭐나 이게 걸린다 그러는데 꼭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심하면 할 수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공부하다가 외부에 어떤 문제나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기 수련하는 사람들은 기가 흩어지거나 열이 올라요. 열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그냥 좀 짜증이 무지하게 나죠. 열이 올라오는 이유는 화가 나서 그래요. 공부하다가 방해되니까 집중이 되고 공부가 좀 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생기니까 갑자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기가 흐트러지고 열이 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병이 돼요. 심하면 이제 체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기가 정체되거나 막히거나 그렇게 돼서 아프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사격이 받기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현상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걸 예방하거나 문제점을 얘기하면 꼭 공부하다가 그런 방해가 일어났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나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공부에 응용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래요. 공부하다가 방해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켜요. 기술을 하다가 옆에서 이제 건드리거나 방해가 있거나 다른 이유와 사건이 생겨가지고 기가 흩어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가 엄한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제가 이제 기 운행을 시키거나 뭐 그런 걸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살아가다가도 꼭 굳이 그런 식으로 기가 아니더라도 공부하는 거나 내가 어떤 공부가 아니더라도 책을 읽으려고 할 때 주변이 시끄러우면 책이 안 읽혀지거나 화가 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렇게 돼요. 근데 주변이 시끄럽거나 상관없이 나는 책을 읽겠다고 하면 또 그냥 읽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저도 그랬고 이제 책 보고 하거나 이제 다른 곳에 가르치는 거나 이렇게 보면 공부를 상당히 엄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엄밀하게 시키나 좀 엄하게 뭐라고 시키죠? 어떤 단어가 생각 안 나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렇게 이게 좀 자유롭게 하거나 풀어놓고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 것처럼 몇 시에 등교해야 되고 몇 시에 나가야 되고 몇 시간씩 꼭 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거에 영향 받은 것도 있고 옛날 사람은 더 심하게도 했어요. 공부하다가 움직이면 패는 것처럼 그렇게 좀 엄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거나 공부하는 방법이나 중간에서도 엄하게 해요. 문제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요. 엄청나게 커요. 기술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막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음지음인데 건드리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럼 실제로 생겨요. 열이 난다니까요. 몸에서 열이 확 퍼져나가면서 그 몸이 아파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내 생각이 내 몸을 막 바꾸는 그런 현상이 기를 느낄 수 있거나 수련하는 경우는 그게 더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자는 건 이게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 신체 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다르게 알고 있고 그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만든 건 내 자신의 선택이나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공부해야 돼요. 이게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몸이 변하고 있다고요. 내가 알고 있거나 내가 원하거나 그래 거기에 맞게 내가 내 몸 반응, 생리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 공부할 때 굳이 뭐 여기서 아니더라도 여러 책을 읽거나 남들이 가르치는 거 배우려고 할 때 그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금기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제어하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많은 것들이 다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커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굳이 선택하지 않은 것마저도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의 영향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고요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조용한 곳, 내가 공부하기 안락한 곳 그런 곳에서 공부해야 되고 책을 읽거나 뭘 하려고 하거나 집중하려고 하거나 뭐 하려고 할 때 꼭 이런 준비 저런 준비 이래야 된 저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자유롭게 자세도 똑같아. 자세, 시간 시작해서 좀 있어 호흡도 나오고 좀 호흡하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많은 공부하는 방법 그 책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어떤 걸 의도하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맞는데 그것 아닌 다른 것들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소도 골라야 되고 시간도 골라야 되고 호흡도 늘려야 되고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이렇게 이거저거 해야 된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신체 반응과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면 그렇지 않고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날 관리하거나 통제할 때 이걸 이용해야 돼요. 내 몸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따라서 반응을 하니까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조심해서 선택해야 되고 이걸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1차 공부 시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내가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짓게 된다고요.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 사소한 게 내 생리변화를 일으킨다고요. 이거 하나 안 된다는 그거 하나로 그로 인해서 내가 다칠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건 굉장히 여기 공부, 이 도 쪽에서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 기로 설명하면 기가 운행하는데 시끄러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정말로 기 운행하다가 시끄러워서 그 기가 엄한 데로 빠져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다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이크 배터리가 오늘 초대 손님.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 정보도 조심해서 선택해야 돼요. 내가 아는 곳으로 인해서 내 몸이 변해간다고요. 기만 이런 게 아니에요. 기는 기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거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못 알아보면 안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이후에 어떻게 변해갈지 자기가 유추가 잘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좀 제가 사람 지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죠. 이것도 좀 그렇긴 하는데 이것도 지능지수예요. 이게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거 기를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반응이 일어나야 인과관계가 맞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건드렸을 때 넘어져야 내가 건드려 넘어진 거잖아요.
근데 오비이력도 있다고요. 인과관계라는 게 그런 것도 있어서 또 지연도 있어요. 시간 딜레이도 있어요. 내가 건드리긴 지금 건드리는데 넘어지는 건 이따가 넘어져도 내가 한 것일 수 있어요. 물론 물리법칙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물리법칙 이 외에 다른 법칙에 의하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그것만 아니라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내가 어떤 정보를 접했어요. 뉴스처럼 어떤 것을 접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내 행동이 바뀔 수 있어요. 좀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거나 좀 가정에서 얘기하면 뭐 내가 애를 키우는데 그 애가 애를 이렇게 키워야 한다고 막 어떤 얘기를 하는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는 무심코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들은 거 가지고 애를 좀 뭐라 붙이겠죠.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안 그래요. 그냥 그 정보를 접했을 며칠만 그 짓을 해요. 그러면 이 애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니면 부모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랬다가 또 저래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건 자기도 몰라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뉴스 하나를 봤을 뿐인데 괜히 그로 인해서 얼마 동안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건 그냥 막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도 어떤 정보를 보고 잊어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뭔가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걸 왜 했는지 몰라요. 암시받는다고요. 우리 뉴스나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서 여기서 그냥 한 번 읽어본 거 한 번 접해 것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암시를 받아요. 이게 게다가 관심이 있잖아요. 애 키우는 입장에서 어린애에 대한 육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정보도 가슴 깊이 남는다고요. 근데 내가 안에 남았다는 건 내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그로 인해서 행동을 이후에 했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자기가 모른다고요.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나도 모르게 접하는 정보에 의해 나도 모르게 행동했는데 자기가 왜 이랬는지 자기도 모르고 애초에 행동했다는 것도 몰라요. 정말 앞으로 계속 이 관찰해봐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 행동의 이유들이 있어요. 인과 법칙을 따지다 보면 이 행동이 원인이 어제일 수도 있고 일주일 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못 알아본다고요. 너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과 법칙,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것만 인과 법칙을 이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머리 쓰는 걸 그렇게만 배워왔어요. 좀 긴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이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짐작하게 하는 그런 공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인과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좀 단순해요. 굉장히. 이건 머리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머리 쓰는 방법을 잘못 배운 것이 그러니까 다르게 배워서 그래요. 옛날과는 다르게 배우는 것이 있어서 인과 법칙이 좀 협소하게만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이걸 항상 관심 가지고 봐야 돼요. 내 행동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도 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움직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나도 모르게 접했던 거, 나도 모르게 알고 있던 거, 나도 모르게 그거일 거라고 인정했던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찰해서 분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꼭 그래야 되냐고 하면 안 해도 돼요. 코너 같다. 자기 성장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해서 성장하면 되는 거고 저렇게 해서 성장하면 되는데 성장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공부를 처음 이걸 모르고 하면 저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길을 예를 들었잖아요. 저도 기술을 하는데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그냥 있어가지고 그 온몸에 열이 확 퍼나가요. 진짜 주화인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열이 나진 않았는데 그렇게 탈 정도까지. 근데 식은땀 나고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한참에 걸린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갔는데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냐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다니까요. 이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누군가의 글 한 줄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좌우된다고요. 그럼 이것만 이러겠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그 정보가 다 이런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무심코 알고 있는 많은 정보와 지식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그건 아까 한 말과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뭘 알고 있냐면 사람을 알면 관리하려고 들어간다니까요. 아니면 아는 척을 하려고 들고 그건 그렇게 남한테서 의시되고 싶어하거나 남도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뭐 그건 뭐 다 그들 그런.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지식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스스로가 키워야 될 텐데 네. 그거는 어떻게 뭐 그래서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는 과학을 배울 필요는 없는데 과학이 하는 그 지식을 알아내는 그 공부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귀납법, 연약법 시켜가지고 이런 귀류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게 그거잖아요. 이게 이 지식을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걸 지식을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려고 하는 일종의 실험법이잖아요. 실험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실험하든 세상을 실험하든 실험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좀 맞을지 안 맞을지 내가 경험해보고 기납적으로 기납적으로 결과를 내든 아니면 연역적으로 내가 이거 이런 것 같은데 연역적으로 전제해 놓고 맞춰 가보면 맞으면 이게 맞는 거고 좀 틀리면 수정을 해가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수정 보지 않고 버려서 되는 거죠. 그건 본인 선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걸 계속 우리는 전공 계속 이것도 과학적인 자세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남이 이렇다 하니까 받아들이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남이 이렇다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다 하니까 그것을 전제하에 그걸 연역적으로 정해놓고 정말 그런지 내가 경험해 보면서 받아들여 봐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경험해 봐야 돼요. 진짜 그런지 내가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또 내가 어떤 걸 알아내지도 낸 것도 없는데 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면 너무 쉬운 이데올로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타인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내가 그냥 받는 건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선택하는 방법을 우리가 못 배웠다고요. 이런 거 안 가르쳐줬잖아요. 무엇을 받아들이라고 또는 무엇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드려야 되는지 이런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고 하는 이 내외 교류 소통법인데 이런 걸 배우지 않아가지고 이거 잘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이데올로기 세상이에요. 이것도 누군가 일부러 그랬을까? 길들이기 쉽잖아요. 길들이기 쉽게 만든 거 아닌가? 근데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데올로기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낸 건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대가리가 있을 리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은 그래요. 네? 과도기요? 재밌는 게 아까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갈림이 그 부분이 있잖아요. 구조가 변하냐 변하지 않냐 변하는 거 인정할 거냐 변하지 않는 거 인정할 거냐 따라서 장르가 다르잖아요. 벌써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가 그렇게 학파가 달라질 정도로 얘기를 하냐고요. 그건 그만큼 그 별거 아닌 지식이 별것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 머리는 없다니까요. 이데올로기를 알아내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데 이데올로기가 변한다는 건 더 어려워요. 이걸 알아내기가. 칸트나 헤겔이나 얘네들은 이걸 몰랐잖아요. 그 대단하던 천재들도 이런 건 몰랐어요. 이걸 알만한 지적 그 축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지식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알아내기 위한 있어야 될 사전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걸 생각할 그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아무리 천재적이라도 시대의 그 지적 한계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건 그래서 그래요. 질문하고 조심하면 어떡합니까? 질문하는 분이 좋아요. 또 뭘 설명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뭐 말은 이런데 실천을 해봐야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같긴 한데 정말로 저 사람이 말한 대로 그런가 하는 건 해봐요.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고 정말 그럴지 안 그럴지 알아보고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제 말대로 정말 이렇게 내가 뭔가를 나도 모르게 알므로 인해서 내 감정도 변하고 내 행동도 변하고 그럼 내 인생이 변하는 건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내 인생이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고요. 그 책임 소재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심각한 건데 아무도. 의지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네? 의지, 서원하고. 그 서원에 따라서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자기가 이끌어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다고만 해서 이렇게 무조건 바뀌기는 그거는 되게 수동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는 의지가 있긴다라는 게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좀 미분해서요. 질문을 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을 알므로써 감정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게 수동적으로 변하는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변하려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꿔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겠어요? 의지하고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에 관계 얘기하면 의지가 있으면 내가 외부의 영향에 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만 정보를 분류 선택하게 돼요. 취사 선택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는 정보에 무조건 반응하지 않아요. 그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소원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내가 이미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의지와 소원이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뭘 취사해야 될지 뭘 선택하지 말아야 될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하고 그냥 그렇게 일차적인 반응만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뜻을 정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도 닦기 위해서 뜻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애써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먼저 정해놔야 내 삶의 방향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정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일종의 설정한 거라서 목표 설정이라고요. 그리고 설정한 대로 살기 위해서라고요. 뭐 꼭 서원이 있어야 도 닦을 수 있고 서원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얘기했듯이 돈은 일상생활에 우리 성장, 주체성,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득도인과나 깨우침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깨우침만 그런 득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단 기준이 서원이라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서원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원을 왜 세우라고 했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서원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도 방편이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남의 서원이 아니라. 서원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개념이 바뀔 수는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서원만이 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남이 세운 서원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거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창한 서원 같은 거 세우는 게 아니라 거창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거창한 대부분 사람은 거창한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척만 하는 거지. 그것도 이데올로기예요. 그게 거창한 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만들었다고요. 우리한테 애들한테 너 뭐 하고 앞으로 뭐 하고 싶냐고 할 때 조금 옛날 대통령처럼 대통령 되겠다는 많죠. 왜 그래요? 거의 대부분은 대통령 될 수 없어요. 대통령으로 목적으로 두면 그 나라는 미친 나라예요. 아무도 할 수 없고 거의 우리나라 인구 중에 몇 명, 영양 몇만 그러니까 소수의 몇만만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두고 살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애들이 이런 허영이라 과대망상에 살게 만든 거잖아요. 이건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목적이 뭐냐고 사는 목적이나 돕다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몰라요. 홍익 이렇게 얘기해요. 홍익 이렇게 좀 우리 민족주의 수령 이거 배운 사람은 홍익이로 이게 대통령 된다고 뭐가 달라요? 미친 거예요. 네가 무슨 홍익을 해? 너 자신이나 한번 건강한 정신으로 만들어 봐야 된다니까요. 자기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못 알아내면서 홍익은 말이 안 돼요. 그건
자기의 상처를 그런 식으로 풀면서 이건 일종의 그 보상심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못 세워요. 되게 답답해요. 나이는 45 돼가지고 도에 따냐고 하면 이상한 얘기하고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하면 그게 모르대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걸 가지고 서원을 세우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그 일을 찾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어졌다니까요. 되게 웃겨요. 수단과 목적이 전도했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도 본인이 그 약간의 목표 설정에 오류가 있잖아요. 좀 큰 걸로 삼아야 될 거라 하면서 질문하고 있다고요. 서원이란 말도 불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게 뭐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들이 서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이랑 또 의지나 서원이나 비슷한 얘기인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서원을 쓴 거고 서원이 어떻게 보면 막 선생님이 좀 더 커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모르죠. 본인 사고 체계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원이나 의지나 목적을 도의 세계에서는 비슷한 걸로 연결시켜가면서 이해하잖아요. 사실 전혀 다른 거거든요. 처음 알았죠. 그리고 아까 좀 궁금했던 게 유수에서 강의하셨을 때 좋은 산에 가면 좀 마음이 가라앉고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속된다는 얘기잖아요. 나오면 또 다시 이제 뭐 나쁘게 되면 바로 나쁘게 유지가 안 되니까 안에 있을 때나 나왔을 때나 똑같아야 되는데 좋은 곳에 있으면 내가 좋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예술이잖아. 네. 나오면은 또 금방 나빠진다? 그러면 뭐하러 그런 데 들어가는지. 이제 궁금했던 건 예속되는 거하고 그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거하고 그 미묘한 간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예석되는 거요. 여긴 오셨어요? 여기 예석 아닌가요? 네? 여긴 예석 아닌가요? 예속이요? 예.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그냥 딱 그런 거 아닌가? 예석됐잖아요. 근데 사람이 또 다른 허영 중에 하나 그게 있어요. 남들은 예석되는데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저한테 예석돼 있으면서 뭐 그거 상관없이 자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되지 않나요? 산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 산의 주인 또는 산 크기에 벗어날 수 없는 건 이건 좀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해주는 그런 얘기라고 해야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해요. 얘네 사람들도. 그래서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유는 그건 다른 사람 문제예요. 자기는 여기서 우선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더 커져가지고 이제 산을 이제 바꾸죠. 처음에는 작은 산, 그 다음에 이제 큰 산을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습되는 거 벗어나려고 하거나 자기는 다르기 때문에 요 조그만 것에서 내가 예습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식의 묘한 그 허영이 있는데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어쩌겠어요, 그거.